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3권 강독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오늘은 페이지 132페이지고요. 제목은 해방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조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를 알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의도의 조율, 중요성의 조율, 우리의 에너지를 잘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조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의도 에너지를 조율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도의 에너지는 무엇에 사용되죠? 가능태 공간에 있는 섹터를 현실로 가져오기 위한 것, 즉 원하는 현실을 끌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에너지가 고양되어야 될 뿐 아니라 그 에너지를 방향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의도의 에너지는 살아나야 돼요. 먼저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되죠. 힘이 있어야 방향을 설정을 해서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가 있잖아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의도의 에너지. 근데 이 힘이 갇혀 있는 겁니다. 잠들어 있어요. 죽어 있어요. 위축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의도의 에너지를 다시 활성화시켜야 된다. 특별히 해방이라는 건 뭡니까? 이것은 해방은 억압된 것에서 나오는 것이죠. 억압, 억눌려져 있는 것, 가둬져 있는 것, 규정당해 있는 것, 갇혀 있는 것, 억눌린 것.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풀려져야 됩니다. 의도의 에너지를 해방시켜라 했을 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의도의 에너지를 가두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해방에 대해서 제목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잉여 포텐셜로부터의 에너지 해방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잉여 포텐셜로부터의 에너지를 해방하는 거. 어떤 에너지예요? 의도의 에너지. 의도의 에너지가 갇혀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억압되어 있습니까? 잉여 포텐셜로부터 억압되어 있습니다. 잉여 포텐셜이라는 게 뭐예요? 중요성이 들어가면 나오는 에너지라고 그랬죠. 이건 이렇게 비유하기 좋다고 그랬어요. 풍선의 비유. 자, 온전한 풍선은 에너지가 고르게 균형 잡혀 있는 상태. 온전한 풍선은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상태. 그런데 이 풍선에 힘이 들어갑니다. 억압을 하는 거죠. 억압. 한쪽에 힘을 지나치게 부여합니다. 중요성이 들어가고 억압을 하는 겁니다. 자, 힘이 들어가요. 이 풍선에 힘이 들어감으로써 에너지가 한쪽으로 치우치죠. 잉여 포텐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반작용. 다시 팽창하고자 하는 반대 에너지가 작동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억압이 점점점 커질수록 더 에너지는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그러면 극단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터져버려서 원점으로 가든가 팽창하는, 복원하려는 힘에 의해서 다시 힘이 풀려서 돌아오든가 둘 중에 하나. 어쨌든 이것을 복원하려는 힘이 작동한다. 그것을 균형력이라고 그랬죠. 균형력이 작동하는 것은 바로 부메랑이 온다, 역풍을 맞는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가 의도 에너지를 가두고 있는 것은 잉여 포텐셜인데 이 잉여 포텐셜은 뭐와 관련이 있다? 중요성과 관련이 있다. 결국은 중요성의 조율과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중요성을 조율할 때 잉여 포텐셜이 분산됨으로써 힘이 빠져서 다시 복원된다는 거예요. 복원되는 것이 바로 의도 에너지가 살아나는 것. 갇혀있던, 억눌려있던 의도 에너지가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의도 에너지를 이제 쓸 수 있죠. 어딜 향해서요? 가능태 공간을 향해서 쓸 수 있죠. 이 얘기가 오늘 얘기의 전부예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의도의 조율은 뭐냐? 의도를 사용하라 이 얘기죠. 한마디로. 의도를 사용해라. 의도는 뭐와 관련이 있어요? 선택과 관련이 있어요. 선택과. 욕망이 아닌 선택이라고 그랬죠. 욕망이 아니라 선택해라. 네, 의도라는 것은 행동과 함께 선택하는 것. 선택과 행동이 함께 가는 것. 그러나 의심은 빠져 있는 것. 이것이 의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도를 우리가 사용해야 돼. 선택을 해야 돼. 내가 원하는 현실을 선택해야 돼. 조건이 있어요. 이것을 선택하려면 충분한 에너지가 있어야 돼. 충분한 에너지. 원하는 현실을 다가가서 선택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목표,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힘과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는 힘이 필요해. 그게 에너지예요. 그래서 충분한 자유에너지 또는 의도의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조건. 내가 원하는 에너지를 선택하려면 중요성이 낮은 상태, 중요성 제로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의도라는 것은 의심이 빠져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의심이 빠져져 있는 상태. 의심이 높아져 있는 상태가 뭐예요? 자꾸 자신을 설득하려고 그래. 예. 왜 설득하려고 그래요? 마음에서는 뭔가 아닌 것 같아. 근데 머릿속에서는 해야만 해. 당위성. 그래서 이 들어오는 마음을 억지로 누르죠. 그걸 설득이라고 그래요. 생각으로 억지로 눌러, 합리화해. 이게 이미 의심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이 들어있는 것은 바로 자꾸 나 자신을 설득하려고 그래. 그리고 설득 당하려고 그래. 사람들 만나면서 나를 좀 설득해달래. 이거는 마음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동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의도의 선언이라는 것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트랜스서핑을 적용하려고 해도 이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이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모양은 똑같을지라도 결과에는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힘을 길러라. 에너지를 키워라. 그리고 높아진 중요성을 찾아서 낮춰라. 그리고 의심을 빼라. 의심을 빼기 위한 방법이 바로 행동화하는 거예요. 이러한 조건이 맞춰져야 여러분들이 이제 트랜스서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건을 잘 보셨죠? 참고로 이 첫 번째 조건인 에너지 활성화는요, 몸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신체 에너지하고도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생리적 에너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운동만 잘하셔도, 운동만 하셔서 신체 체력만 지금보다 훨씬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도요, 그거 자체로 여러분들 뭐 면벽수련 명상 안 하셔도 그거 자체로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상당히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먹는 거 그냥 뭐 완전히 몸에 안 좋은 것만 골라서 먹는데, 그것도 뭐 스트레스 받으면서 먹고 기분 좋아서 먹는 것도 아니고, 식습관이 아주 안 좋은 데다가 운동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뭐 인터넷만 하고 게으르게 이렇게 생활하고 하면 여러분들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처지죠. 그럼 운동하고 싶겠어요? 아니죠. 귀찮죠. 귀찮으니까 편한 것만 찾으니까 이제 펜듈럼이 좋아라 하고 계속 중독시킬 수 있는 걸 먹여주는 거예요. 그럼 머리로는 아이고 운동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여기 빠져버리죠. 뭐예요? 에너지 계속 소진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끊어요? 끊어야 돼요. 그냥 일단 끊고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운동을 하려고 하지 말고 몸을 움직이세요. 몸을. 어떻게 움직여요? 일단 일어나세요. 걸으세요. 스트레칭 하세요. 그리고 나가세요. 걷다가 오세요. 동네 그냥 걷다 오세요. 특별히 뭐 살 거 없어도 나갔다 오세요. 동네 한 바퀴. 몸을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몸을 힘들게 해야 정신이 쓸데없는 사념체에 휘둘리질 않아요. 쓸데없는 사념체에. 그래서 생각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체력이 안 좋거나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몸을 먼저 보살피셔야 돼요. 마음도 마음이지만 몸을 보살피십시오.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 세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몸을 돌보십시오. 몸을 돌보는 것이 곧 여러분들 마음을 돌보는 것이고요. 몸을 돌보는 것이 곧 여러분들의 의도의 에너지를 높이는 기초 단계예요. 이것조차도 안 돼 있고 이것조차도 엉망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트랜스서핑 아무리 앉아서 머리로 하려고 해도 힘이 안 나와. 힘을 못 받는다니까요. 운동하세요. 운동. 네. 돈 내고 어디 끊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봐야 운동할 마음이 없으면 그것도 고생이에요. 고생. 돈 내고 고생하는 거예요. 일하듯이 하지 말고 몸을 자꾸 움직이셔서 그 개운한 느낌, 상쾌한 느낌, 가벼운 느낌, 점점 좋아지는 느낌, 이런 걸 자꾸 맛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몸을 챙기십시오. 여러분들의 몸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갉아먹는 거예요. 몸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몸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몸을 좀 챙기십시오. 건강 염려증 걸리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몸을 사랑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중요성이 낮아져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중요성은 어떻게 낮추느냐? 원리상으로는 간단합니다. 일단 가장 좋은 건 생각으로 중요성을 낮추는 거예요.
중요성은 의미 부여가 많이 된 게 중요성이거든요. 그리고 의미 부여가 지나치게 많이 돼서 그것이 하나의 기준, 확고한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 그래서 규정이 되고 규칙이 되면 중요성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역으로 이걸 다 해체시키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치게 의미 부여를 하지 말아라. 지나치게. 예. 한마디로 쓸데없는데 목숨 걸지 말아라 이거죠. 네. 그냥 많은 것들 중에 하나지. 그거를 가지고 목숨 걸지 마. 그것이. 예. 네, 얘기하잖아요. 누누이. 진리가 아닌 이상, 진리는 죽고 사는 문제, 진리라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아닌 한 해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일들, 사람들, 의견들, 가치들, 그렇게 여러분들 목숨 걸 일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 대학에 목숨 걸잖아요, 대학에. 아이가 태어나면 대치동에서는 언제부터 경쟁이 시작돼요?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경쟁이 시작돼요. DNA 경쟁부터 시작되죠, 아예 처음에. DNA 경쟁부터. 살벌합니다, 그거 보면. 완벽한 기계 AI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사람이 아니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보통은 어때요? 대학에 목숨을 걸어요. 스스로 목숨 걸기도 하고 부모가 목숨 걸게 하기도 하고 어쨌든 대학에 목숨을 걸어요. 중요성이 들어가죠. 지나친 의미부여, 지나치게 확고한 기준, 지나친 규정,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나는 나고 자고 나는 인생이 망하는 거고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의 여러분들 그 가치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분들의 확고한 기준들, 벗어날 수 없는 기준들, 규정들, 의미 부여한 것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걸 깨트리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철학적인 사고가 한면으로는 필요한 거예요. 철학적인 사유라고 그러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철학적 사유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스스로 사고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인가? 진실인가? 왜 그런가? 왜 그래야만 하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도올 김용옥이가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신발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으면 우린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신발 신을 때 아니야 그거는 오른쪽 신발이야. 오른발에 신어야 돼. 이거 왼발에 신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왜 그래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꼴통소리 들을 수도 있는 질문이지만 그게 철학적 사유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왜?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는가? 그게 내 사유를 통과해서 내 생각을 거쳐서 이해가 되고 수용이 돼서 그게 온당한 거고 합당한 거지 라고 생각해서 하면 그 사람의 행동은 철학적인 기반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흔들리질 않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의미 부여한 것은 그러한 철학적인 사유를 통과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온 겁니까? 펜듈럼에서 온 거예요. 펜듈럼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중요한갑다. 유명한 사람이 말하니까 그런갑다. 그렇다고 해야 된다니까 그런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고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고 스스로 거친 게 없어요. 스스로의 생각을 거치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해서 의미 부여가 된 것은 다 펜듈럼의 떡밥이고 미끼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낚여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좋아도 잠시뿐. 좋아도 잠시뿐. 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적어도 이제 만 20세 이상 성인이 되면 한 번쯤 흔들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흔들림의 경험을 거치셔야 된다고요. 그것이 없이 여러분들이 인생이 계속 나이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어느 날 문득 이 의미라는 것을 깨달을 때 허무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허무감을. 왜 오겠어요, 그 허무감이? 실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다. 다 허상이었거든. 그때 오는 그 공허함과 두려움, 이게 두려워서 차라리 눈을 감잖아요. 매트릭스의 빨간 약, 파란 약 아닙니까? 알약.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여러분을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 그래서 혼란 상태, 혼돈 상태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의 과정으로서 여긴다면 혼란과 혼돈 상태는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생각에서 중요성을 낮출 수 있는데,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거는 이제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오늘 내용 중에서는 특별히 의미 부여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나친 의미 부여. 그런데 그 의미가 맹목적이야. 내 철학적 사유를 거치지 않았어. 그러한 의미 부여.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다시 해체하셔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중요성을 낮추는 방법은 행동함으로써 중요성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행동은 뭘로 해요? 몸으로 하죠. 생각은 마음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일치할 때 여러분들이 근심거리가 줄어들고 용기가 용서숨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다 분리돼 있어요. 심지어 이 마음도 내 마음도 나도 몰라. 내 생각도 나도 몰라. 생각을 안 하고 살아.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게 내 생각이 아니야. 이것이 문제인데 더 나가선 행동조차도 하지 않아. 행동은 그냥 가짜 생각을 따를 뿐이야. 남들이 우르르 가니까 나도 안 가면 불안한 것 같아. 내 행동도 아무 의미 없이 쫓아가, 이 생각을. 이 생각은 누가 끌고 가요? 펜듈럼이 끌고 가. 그런데 나중엔 어떻게 돼요? 이 행동조차도 하지 않아.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해. 그럴 때 여러분은 중요성을 계속 높이고 있는 거예요. 중요성을 낮추는 방법은 행동화하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요? 심상화 좋죠? 심상화만 백날 하면 되나요? 아니죠. 뭐예요?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목표를 향해서 움직여야 된다. 그럴 때 중요성이 흩어지고 잉여 포텐셜이 흩어지고 그럴 때 흩어지는 사이에 감춰져 있던 의도의 에너지가 나한테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꿈,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심상화하는 거 좋은데 심상화를 하면서 동시에 뭐 하라? 움직이셔라. 행동을 하셔라. 행동하지 않을 거면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했으면 지금 즉시 뭐라도 해라. 그러지 않으면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아예. 나중에 생각해라. 그런데 우리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생각만 끊임없이 키우니 이 생각이 심지어 심상화를 한다고 하는 이 생각이 뭐가 되겠어요? 욕망이 되는 거예요. 욕망이. 의심과 중요성만 들어가서. 그러면 욕망은 이루어지지 않죠. 의도만 이루어지죠. 행동하십시오. 중요성을 낮추기 위해서 행동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책의 이제 135페이지로 가시면 거기서부터는 질문들과 답변들이 이어지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질문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책으로 좀 갈까요? 잠시 쉬었다가 135페이지를 펼쳐보세요. 네, 돌아왔습니다. 135페이지 보시면 볼딕체의 질문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안전망을 찾으라. 네, 이 질문들이 지금 쭉 펼쳐져요. 뒤에까지. 이게 뭐냐면 방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해물. 어떤 방해물이요? 의도의 에너지를 가로막는 방해물. 의도의 에너지를 억압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방해물들을 하나둘 이렇게 질문 형태로 제시를 하고 그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성을 낮추기 위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처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펜듈럼을 통과하려고 여러분들이 중요성 낮춘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더 안 돼. 차라리 트랜스서핑 몰랐으면 났을 걸. 더 일이 꼬이는 것 같아. 이런 분들 종종 연락 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는 내용에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방해물들의 공격을 당한 것은 아닌가. 그것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건 아닌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기회로 삼아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중요성을 낮추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엄습을 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당연히 두렵죠. 왜냐하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거 외에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성이 생긴 건데 이걸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가능성이 없는데 이것마저 내려놓으면 그럼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막 원망도 할 수 있어. 잘못하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일부러 이거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늘 하잖아요. 얘기를. 할 수 있고 하고 싶고 하면 되는 만큼만 하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예, 원망 살 마음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남 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방주사를 놔드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두려우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있죠. 안전망을 만들어라. 그게 뭐예요? 우회로 피난처를 만들어라. 플랜 B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러지 말고 이게 안 됐을 땐 이렇게 대책을 세우는 거. 그걸 만들어 놓고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영하는데 힘 빼 그러는데 힘 빼면 나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 그러잖아요. 그럼 뭘 안전망으로 만들어요? 힘 빼도 물에 안 빠지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 안전 그 보호 장비를 입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전망을 만들어 놔라 그러면.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중요성을 낮추기 위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불안이나 근심이 올라올 수 있어요. 비슷한 겁니다. 두려움하고. 이럴 땐 어떻게 합니까? 행동화를 해라. 행동을 할 때 잉여 포텐셜이 사라질 것이다. 직접 관련이 없는 거라도 좋으니까 뭔가를 시작해라 이거죠. 그래서 행동함으로써 불안을 잠식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세요. 세 번째, 욕망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중요성을 낮추려고 할 때 욕망에 빠질 수가 있다. 욕망은 뭐다? 의심이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성을 낮추려고 했더니 더 중요성이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의 가능성을 미리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실패도 성공의 하나의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미리 받아들이고 시작을 해라.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하면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해봐라. 그러면 오히려 중요성이 낮아져서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 욕망이라는 것은 의심과 함께 가는 것이고요. 행동하지 않으면 욕망이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욕망을 제거하는 방법은 행동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균형을 잃어버려요. 네 번째, 지나친 기대감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나친 기대감도 역시 중요성과 관련된 이슈죠. 중요성을 낮추려고 하는데 자꾸 중요성이 들어가게 만드는 게 뭐예요? 기대감. 기대감. 그거 역시도 답이 뭡니까? 행동함으로써 사라질 것이다. 기대라는 것은 언제 올라가느냐? 기대는 욕망을 키우는 길이거든요. 기대가 커지면 욕망이 커져요. 근데 욕망 없애는 건 뭐예요? 행동화. 기대 없애는 건 뭐예요? 행동화. 결국은 행동을 통해서 중요성의 상당 부분은 흩어지게 돼 있다. 결국은 행동을 하시라. 이 행동은 내 몸뚱아리잖아요. 결국 현재와 관련 있는 거예요. 현재. 기대는 저 먼 미래, 욕망도 저 먼 미래, 불안, 근심도 미래와 관련된 거. 근데 내 몸뚱아리는 이 현실에 있잖아요. 지금 현재에 있잖아요. 결국 행동을 하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쌓아나가라는 겁니다. 실력을 쌓으시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해나가시고 풀 수 있는 걸 하나씩 풀어가시라는 거예요. 손 놓고 앉아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가치를 거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자신의 가치를 거부한다는 것은 내적 중요성을 낮추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적 중요성을 낮추는 것은요,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돼요. 내 가치를 거부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높이려고도 하지 마시고, 무시하지도 마시고, 아예 그냥 그 기준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존경받고 싶어 하고 관심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행동을 자꾸 정당화하게 하기도 하고, 오지랖을 넓혀서 행동하기도 하고, 상대방 공격하기도 하고, 이게 다 뭐예요? 내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해요? 거기서 권력을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을 맛보려고 하는 거예요. 알량한 권력을 맛보는 겁니다. 한 모금. 남을 자기 지위를 사용해서 공격하고 깔아뭉개면서 그 알량한 권력의 그 한 줄기 물로 목을 축이는 거예요. 되게 우스운 거거든요. 자기 방어, 지나친 자기 방어, 지나친 정당화, 이게 다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 내적 중요성에서 오는 거예요. 상석에 앉고 싶어 하는 것들,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것, 상대를 깔아뭉개고 싶어 하는 것, 상대를 깎아내려서 우월감 느끼는 것들, 다 자기 가치를 높이고 싶어가지고 애쓰는 행동입니다. 이건 뭘 반증하냐면 사실은 자기 가치가 낮다는 것을 반증해요. 자기 가치가 낮고 낮아지기 싫으니까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자기 가치를 높여 있는 사람은요, 높고 낮고 아예 그런 신경을 쓰질 않아요.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요. 네가 나를 대접해야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 네가 나를 깎아내린다고 내가 깎아내려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신의 가치는요, 그 가치를 높이려고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낮추려고 하지도 않고, 깎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버리시면. 아셨죠? 이건 약간 잔소리 코너로 들어가야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흥분하고 화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섯 번째. 흥분하고 화내지 않으려면 펜듈럼의 게임의 룰을 깨트려야 됩니다. 펜듈럼을 가지고 놀아야 되죠. 그래서 펜듈럼의 게임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게임이냐? 펜듈럼을 극복해서 이기면 그 에너지는 내게 된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통과시키면 그 나에게 달려들었던 그 힘만큼 내게 된다. 그걸 안다면 여러분들은
맞서 싸우지 않고 통과시키는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의외의 반응, 엉뚱한 반응 이런 게 필요해요. 예. 각본에 따른 반응이 나오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통과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여러분들께 됩니다. 이 맛을 자꾸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뭐예요? 이제 죄책감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기 정당화를 멈춰라. 네. 재판정을 떠나라. 아예 원고, 피고, 변호사 역할 혼자 다 하고 있다. 그럴 필요 없다. 나와라 거기서. 정당화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지나친 후회하거나 지나치게 자기 부정하지 마세요. 지나친 자책 비난하지 마세요. 지나친 결심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더 통제하게 됩니다. 더 그 굴레를 가속화하게 돼요. 거기서 아예 나와버리시란 말이에요. 네, 영상이 중간에 잠깐 끊겼었는데 다시 이어서 계속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좀 영상 오랜만에 만들죠. 예, 이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올리고 있는데 조금 텀이 길었어요. 그동안 뭐 좀 바쁜 일도 있었고 또 뉴질랜드 오늘부터 다시 레벨 4에서 3로 떨어졌거든요.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도시가 생동감을 갖기 시작했고 뭐 휴식도 이제 좀 끝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바빠진 것 같은데 이제 저도 다시 본궤도에 올라서 영상 꾸준히 올려드릴게요. 오랜만에 하니까 저 스스로도 이렇게 마음에 안 드네요. 말하는 게. 뭐 가끔 이런 영상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너무 재미없으면은 그냥 틀어놓고 끝까지만 봐주세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네, 이제 원망과 노여움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게 나와요. 원망과 노여움입니다. 원망과 노여움은 이 죄책감을 없애고 자기 가치를 존중하게 되면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원망은 왜 합니까? 노여움이 뭐예요? 화나는 거죠. 누구한테? 딴 사람한테. 원망이라는 게 뭐예요? 원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탓하는 거예요. 탓하는 거.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이게 다 아빠 때문이야. 이게 다 부모님 때문이야. 이게 다 남편 때문이야. 이게 다 아내 때문이야. 이게 다 막무가내 상사 때문이야. 이거 탓하는 거. 원망하는 거 원망. 제가 말씀드리지만 만 20세 성인이 되면요. 더 이상 원망하시면 안 돼요. 설령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을 겪었더라도 과거의 경험을 끌어와서 지금 원망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건데 50, 60, 70 여러분 지구 떠날 때까지 원망하다 갑니다. 세상을 원망하다 가요. 그러면 자기를 원망하다 가요. 나중에. 그리고 원망하면서 평생 세월을 보낸 걸 원망하다 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길에 들어서지 않으려면 원망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자기 선택권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끌려갔다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원망하겠지만 그 역시도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선택을 한 것이다. 선택하지 않기로 선택한 그것도 내가 선택한 것으로 나는 받아들이겠다. 이제 내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거기서부터 나의 선택권이 살아나고 그 굴레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책임 의식 이런 것이 더 강화되는 게 좋습니다. 원망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원망, 분노, 복수 그거 해봐야 끝이 없다. 끝이 없다. 자, 그 다음 싸움을 멈추고 흐름을 타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방해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성을 낮추고 이제 이 억압된 의도의 에너지를 해방시키려고 하는데 방해 공작이 일어나. 펜듈럼은 언제까지 방해하느냐? 인생 트랙이 이동해서 넘어갈 때 다음 정류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거기에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깽판을 놔요. 깽판을. 펜듈럼의 깽판 또는 펜듈럼의 잔재가 올라오는 명현반응, 에너지 명현반응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나쁜 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쁜 게 있습니다. 그걸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주위에서 자꾸 방해를 해. 어떻게 방해합니까? 주위에서 지적질하고 충고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비난하고 심지어 비아냥거리고 그래서 다시 원망, 노여움 막 이런 게 일어나게끔 자극을 하는 거죠. 계속 짜증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짜증 나게 만드니까 짜증 나요, 안 나요? 나죠. 예. 그럴 때 짜증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꾸 화를 북돋는데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럴 때 화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거 참다가 여러분 또 다른 쪽으로 걸려들어요. 억지로 참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참지 말라고 그랬더니 어때요? 완전히 그냥 폭발시켜버리던가 아니면 그 또 생각에 빠져버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항상 균형을 깨트리는 거고 그게 펜듈럼이 노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짜증내고 화를 내더라도 짜증나고 화가 나는 만큼 표현하고 끝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질렀더라도 그 지른 것에 대해서 빨리 돌이키고 그 자신을 허용해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한 나를 수용하셔야 돼요. 아, 오죽하면 그러겠어. 너라면 안 그러겠냐? 너 같으면 네가 내 마음 알아? 그러면서 이제 수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제 스스로를 또 원망해. 예. 아니면 지나치게 너무 나가서 상대방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또 일으켜가지고 또 문제의 굴레 안에 빠져.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중요성 낮추려고 하는 것은 중요성의 굴레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상대방이 이기고 내가 져서 손해본다 하더라도 그거를 허용할 때가 있고요. 그냥 손해보는 걸 감당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어떨 때는 손해보지 않고 확실히 맞서서 밟아줘야 할 때도 있고 이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하지만 적용 방면에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리 얘기만 듣고 원칙 얘기만 듣고 적용하려고 그랬을 때 뭔가 부딪혀? 그런 경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꾸 해보셔야 돼. 해보면 알아요. 네,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걸 의도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남들 장단에 맞춰서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나를 건드리고 지적질하고 충고하고 헷갈리게 하고 하더라도 내 길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본 게 분명한데 내가 분명히 봤잖아. 그러면 주위에서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그냥 그 길을 가요. 근데 이걸 잘 못 보니까 혼동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주위의 말에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고한 이 체계가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기름칠을 해서 다시 옛날의 감각을 되찾을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